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지난주 3일 동안 연속으로 127명, 191명, 1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7월 8일 수요일 자정부터 6주간 록다운 3단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7월 말부터 기존 셧다운 정책이 대부분 풀리게 될 예정이었기에 이를 손꼽아 기다리던 비즈니스 오너들과 일상을 그리워했던 일반 주민들에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토리아주가 록다운 3단계를 발표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남은 5주 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시청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기존엔 셧다운 기간이 단계별로 약 4주간의 간격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두 번째 록다운은 2주가 늘어나 6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좀 긴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이번에 빅토리아주가 록다운 기간을 4주가 아닌 6주로 정한 이유는 바이러스의 수명 주기가 14일인 거를 감안했을 때 풀사이클이 3번 진행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역학 전문가들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례들은 해외 여행객들이 아닌 지역 사회 전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다음 주나 심지어 그 다음 주까지도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4주 정도로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는 있겠지만 이젠 컨트롤이 아니라 바이러스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6주라는 다소 긴 록다운 기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지역 내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몇 주 내에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 몇 주 동안은 종식시킨다는 것이 빅토리아주의 계획입니다. 역학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록다운을 발표할 쯤에 이미 지역 감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웃도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300명에 가까운 숫자가 공포로 다가오긴 하지만 역학적 이론상으론 피크에 도달해야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피크에 도달하길 바랄 뿐입니다. 록다운이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은 듯이 행동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빅토리아주 앤드루스 총리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봉쇄에 직면할 수 있다며 록다운 4단계를 언급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다시 시행된 록다운 3단계는 빅토리아주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폴리탄과 미셸 샤이어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록다운 조항은 기존 셧다운 3단계와 거의 유사한데 외출은 음식이나 필수품 쇼핑, 케어를 제공하거나 진료를 받는 경우,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이나 교육, 그리고 운동과 같은 4가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운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나 한 명하고만 가능합니다. 이번 록다운 에서는 골프와 낚시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각 가정에 케어를 제공하거나 파트너를 제외하곤 손님이 방문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는 슈퍼마켓이나 약국, 병원과 같은 필수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수가 아닌 업종 중에선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음식만 가능하고 그 외에 술집이나 바, 클럽, 뷰티샵, 네일샵 같은 관리실, 도서관과 짐, 실내 스포츠센터, 갤러리, 뮤지엄, 오락시설 모두 영업이 중지됩니다. 숙박업소와 캠핑 사이트도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일반 리테일샵, 그리고 쇼핑센터는 여전히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록다운 4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앤드루스 총리는 아직 정확한 조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린 뉴질랜드의 경우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셧다운 4단계에서 필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교육시설과 비즈니스들의 운영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들로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고 17일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6월 8일에
이후에 뉴질랜드 총리는 결국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죠. 물론 그 이후에 해외 여행객들을 통해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수가 한 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계속해서 코로나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역학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록다운 3단계에서 1.5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사항을 의무화해야 하고 필수 근로자의 정의도 정말 필수적인 사람들만 포함되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학교도 문을 닫아야 하고 12학년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면 기숙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토리아주는 현재 록다운 3단계를 고수하곤 있지만 더욱 강력한 규제가 며칠 안에 발표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빅토리아계의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1919년 호주에서 15,000명의 사상자를 만든 스페인 독감 이후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규제라서 두 지역을 왕래하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죠. 지난 수요일 자정부터 500명 이상의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들과 350명의 ADF 요원들이 국경 1000km를 가로지르는 55개의 교차로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국경을 통과할 수는 있는데요. 국경 봉쇄 전날에만 5만 건의 허가증이 발급되었고 국경 근처 체크포인트에서 국경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일일이 허가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기 위해선 엄청난 트래픽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노던 테리토리와 ACT 주 역시도 빅토리아 주에게만 여전히 국경을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빅토리아 주 주민은 호주 안에서 어떤 주로도 들어갈 수 없이 고립된 상황입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2차 유행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지면서 다른 주에서 빅토리아 주와 관련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총리들은 자신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경 봉쇄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에는 항상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요. 필수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어야 하시는 분들은 지역 경찰서나 영사관에 국경 통행증 발급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빅토리아가 처한 위기는 빅토리아 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정 지역 일부 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처한 시련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은 버리고 옳은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빅토리아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앞으로 남은 5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